지금 이 방송을 들으면서 출근을 하시거나 혹은 퇴근길 지하철에 앉아 계신 여러분, 혹시 호수 위에 떠 있는 우아한 백조를 가만히 관찰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 백조요? 네. 네, 그 수면 위에서 백조는 진짜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하고 아름답게 미끄러진 앞으로 나아가잖아요. 그렇죠. 아주 우아하죠. 근데 시선을 수면 아래로 조금만 내려보면 어떨까요? 가라앉지 않고 또 그 무거운 몸집을 밀어내기 위해서 그야말로 미친 듯이 치열하게 물갈퀴를 막 휘젓고 있단 말이죠. 네, 맞아요. 엄청 바쁘게 움직이죠. 오늘 우리가 본격적으로 파헤쳐볼 자료가 바로 2026년 5월 7일 목요일자 최신 글로벌 시장 장 마감 리포트인데요. 이 리포트가 딱 지금 말씀드린 백조의 모습과 겹칩니다. 아,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표면적으로만 보면 주가 지수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막 샴페인이 터지는 눈부신 파티가 열리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이면에 숨겨진 수급 상황이나 채권 금리 그리고 원자재 데이터를 하나하나 뜯어보면요. 네. 수면 아래의 거친 발길질처럼 아주 혼란스럽고 완전히 상반된 이야기들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딥다이브의 미션은 아주 명확합니다. 이 방대한 숫자들의 홍수 속에서 진짜 거대한 자본 그리고 시작의 심리가 도대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그 숨겨진 맥락을 짚어내는 겁니다. 네. 우리가 흔히 시장이라고 부르는 그 거대한 유기체는 겉으로 보여주는 표정이랑 속으로 계산하고 있는 셈법이 다를 때가 참 많거든요. 그렇죠. 지금이 바로 그 극단적인 괴리가 나타나는 아주 흥미로운 시점입니다. 투자자로서 표면의 화려함에만 시선을 뺏길 것인가, 아니면 그 수면 아래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자본의 이동을 읽어낼 것인가. 네, 중요한 포인트죠. 오늘 저희가 다룰 자료들을 끝까지 잘 따라오신다면 아마 그 두 가지 시야를 모두 선명하게 갖게 되실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극적인 괴리가 발생한 곳부터 해부해보죠. 바로 한국 증시입니다. 드디어 코스피 7,400 시대가 열렸습니다. 와, 7,400이요? 네, 정확히는 7,490.05포인트인데요. 무려 1.43% 상승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또다시 갈아치웠어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수치인지 잠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네, 한번 짚어주시죠. 코스피 시가총액이 6천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자원부국이고 또 금융 강국인 캐나다 증시 규모를 꺾어버리고 세계 7위 증시로 도약했다는 뜻이거든요. 정말 엄청난 기록이네요. 심지어 불과 10년 전만 해도 코스피는 박스권에 갇혀 있었고 그 미국 S&P 500 지수랑 2,000포인트나 차이가 나면서 밀려 있었잖아요. 네, 그랬었죠. 그런데 드디어 코스피가 S&P 500 지수를 재역전하는 뉴스까지 오늘 막 쏟아졌어요. 삼성전자가 27만 1,500원, SK하이닉스가 16만 5,400원, 현대차가 57만 2,000원을 기록하면서 대형주들이 완전히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헤드라인만 보면 그야말로 한국 증시의 르네상스라고 부를 만합니다. 그러니까요. 반도체나 자동차 같은 국가 경제의 핵심 수출을 주도하는 대형주들이 막 지수의 멱살을 잡고 끌어올리는 그런 아주 전형적이고 교과서적인 강세장의 모습이거든요. 아, 전형적인 강세장이요. 근데 여기서 잠깐만요. 제가 데이터를 보다가 약간 덜컥 브레이크가 걸렸거든요. 어떤 부분에서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찍었고 시가총액이 6천조를 넘었다고 지금 온 매체가 떠들썩한데 오늘 하루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에서 무려 1,035만 주를 팔아치웠습니다. 네, 엄청난 물량이죠. 금액으로 따지면 이게 약 7조 원어치예요. 7조 원이요. 보통 외국인이라는 큰 손이 하루에 이렇게 천문학적인 물량을 던지면 시장이 무너지는 게 정상 아닌가요? 맞아요. 보통은 박살이 나죠. 어떻게 지수가 오히려 오를 수 있었던 거죠? 마치 VIP들이 파티장을 다 빠져나갔는데 동네 주민들이 들어와서 파티를 더 크게 벌인 경 아닌가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외국인이 7조 원을 던졌는데 지수가 올랐다. 그건 누군가는 그 7조 원어치의 매도 폭탄을 공중에서 고스란히 다 받아냈다는 뜻이 되니까요. 네, 누가 받은 거죠? 수급 데이터를 뜯어보면 이번 상승은 철저하게 개인과 기관의 결합, 그러니까 쌍끌이 매수가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아, 개인과 기관이요? 개인이 무려 955만 주를 순매수했고요. 기관이 65만 주를 순매수했습니다. 와, 외국인이 차익 실현을 위해서 막 던진 그 막대한 물량을 국내 투자자들이 반도체와 자동차 대형주는 무조건 더 간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전부 흡수해버린 거죠.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력이랑 그 시장에 대한 확신이 외국인의 7조 원짜리 매도세를 이겨낼 만큼 거대해졌다는 거네요. 그렇죠. 하지만 이 현상을 마냥 긍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어째서요? 코스피 지수가 그렇게 화려하게 날아가는 동안 코스닥 시장을 보면 완전히 끔찍한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거든요. 아, 코스닥이요? 오늘 코스닥 지수는 1199.18로 오히려 0.91% 하락했습니다. 근데 더 심각한 건 지수 자체의 하락보다 내부 상황이에요. 코스닥 시장에서 오늘 하루 하락한 종목 수만 무려 1160개에 달합니다. 1160개요. 와, 진짜 엄청나네요. 네. 코스피 7400이라는 눈부신 조명 밖에서는 철저하게 소외되고 피를 흘리는 종목들이 넘쳐난다는 뜻이죠. 아, 지수는 최고치를 찍었다는데 정작 내 계좌 열어보면 파란색인 분들이 많은 이유가 바로 그거겠네요. 네, 맞습니다. 투자자들의 자금이 반도체나 자동차 같은 대형주로만 막 쏠리면서 시장 내 자금 잠식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외국인이 한국 증시에서 단 하루 만에 7조 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빼냈다면 과연 그 돈은 어디로 간 걸까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한국의 이 대형주 쏠림 현상 뒤에는 분명히 더 큰 어떤 글로벌 메가 트렌드가 작동하고 있을 것 같거든요. 시야를 전 세계로 한번 넓혀보죠. 네, 글로벌 자금 흐름을 보면 그 이슈들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미국 S&P 500이 7,365.12, 나스닥이 25,326.10 모두 1% 안팎으로 오르면서 사상 최고치를 찍었거든요. 아, 거기도 최고치군요. 네, 특히 일본 니케이 225는 무려 5.72%나 폭등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6만 3천엔을 돌파했어요. 대만, 중국, 유럽 증시 모두 올랐고요. 와, 그야말로 전 세계적인 불장이네요. 맞습니다. 이 거대한 랠리의 배경에는 두 가지 거대한 축이 있습니다. 어떤 축인가요? 첫째는 바로 기술, 그리고 AI 랠리입니다. AMD의 호실적이 나스닥을 확 끌어올렸고요. 이것이 한국의 SK하이닉스 같은 아시아 반도체 주식까지 연결되고 있는 거죠. 아, 하이닉스는 특히 ADR 상장 기대감도 있었죠? 네, 맞습니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7조를 뺐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도 하이닉스 같은 글로벌 AI 밸류체인 핵심 기업에는 예외적으로 돈이 못 였다는 뜻입니다. 아, 확실한 곳에만 돈이 간다. 그럼 두 번째 축은 뭔가요? 두 번째는 바로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입니다. 미국과 이란 전쟁 종전 MOU 타결에 대한 아주 강력한 기대감이 시장에 안도 랠리를 가져왔어요. 아, 종전이요? 정치적인 입장을 다 떠나서 순수하게 자본시장 관점에서 보면 전쟁이라는 거대한 불확실성의 해소가 폭발적인 매수세를 가져온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시장은 이미 전쟁이 끝났다고 가격에 반영하고 있군요. 프라이싱인을 하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생깁니다. 전쟁 리스크가 사라졌으니까 당연히 유가나 물가 같은 지표들은 안정되고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오, 바로 그 질문이 거시경제의 진짜 민낯을 보여주는 아주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아, 그런가요? 네, 시장의 환희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FICC 시장, 그러니까 채권, 외환, 원자재 시장에서 펼쳐지고 있거든요.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길래요? 유가를 먼저 볼까요? WTI 기준 64.89달러입니다. 오늘 당장은 2.62달러가 오르긴 했지만 언론 보도나 시장 흐름을 보면 최근 종전협상 낙관론으로 7.8% 급락하는 등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어요. 네, 엄청 흔들리고 있네요. 환율은 어떤가요? 원달러 환율은 1,449.27원으로 어제보다 5.30원 내리면서 다소 진정세를 보였습니다. 아, 환율은 좀 진정이 됐군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채권 시장입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4.352%로 무려 5bp 상승했어요. 10년물 금리가 물릴까 올라고? 네, 이건 연준, 그러니까 FOMC의 매파적 기조가 여전히 채권 시장을 무겁게 누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금리 인하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죠. 아, 제가 여기서 이 데이터들 보면서 제일 기이하다고 느낀 부분이 있어요. 청취자 여러분도 들어보시면 놀라실 텐데요. 네, 어떤 부분이죠? 지금 주식시장은 평화가 찾아왔다며 막 축배를 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극단적인 안전자산인 금, 그리고 디지털 해지 수단인 비트코인, 이 두 가지 가격이 놀랍게도 정확히 똑같이
10만 3천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아, 네. 정말 기막힌 우연이죠. 금도 오르고 비트코인도 오르고 있어요. 세상이 그렇게 안전해졌고 AI로 미래가 밝다면 사람들은 도대체 왜 금과 비트코인을 쌍끌이로 미친 듯이 사모으고 있는 걸까요? 이 모순이 바로 현재 시장의 분열된 심리를 완벽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분열된 심리요? 네. 일반 주식 투자자들은 AI 성장이나 종전 소식에 환호하면서 막 주식을 사고 있죠. 하지만 큰 자금을 굴리는 스마트머니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아, 기관 투자자들이요? 맞습니다. 그들은 FOMC의 매파적 기조, 그리고 여전히 끈적하게 남아있는 인플레이션 압력을 보고 있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미국 10년물 금리 상승이 그 명백한 증거고요. 그러니까 혹시 모를 물가 상승이나 가치 하락을 대비하고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주식으로 수익을 내면서도 동시에 종이화폐의 가치 하락을 방어하기 위해서 실물 화폐인 금, 그리고 디지털 화폐인 비트코인으로 거대한 자금을 대피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중적인 시장 심리죠. 와, 겉으로는 파티를 즐기면서 속으로는 혹시 몰라서 비상구 열쇠랑 소화기를 꽉 쥐고 있는 거네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장이 이렇게 희망과 불안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앞으로 며칠 내에 이 균형을 깰 트리거가 무엇일지 캔넨더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다가오는 일정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당장 내일이죠. 5월 8일 금요일에 미국의 4월 비농업 고용지수가 발표됩니다. 아, NFP요? 예. 예측치가 어떻게 되나요? 예측치가 65K, 즉 6만 5천 명 증가로 잡혀 있고요. 실업률은 4.3%로 예상됩니다. 시간당 임금 상승률 같은 핵실 고용 지표들이 막 쏟아져 나오게 되죠. 내일 당장 큰 게 나오네요. 그리고 다음 주가 되면 화요일과 수요일에 미국의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인 CPI, 그리고 생산자 물가 지수인 PPI가 연달아 발표되고요. 한국의 실업률 발표도 대기하고 있습니다. 아, 듣기만 해도 숨이 차네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의 이 화려한 랠리는 내일 나올 고용성적표랑 다음 주 물가성적표를 확인하기 전까지의 일종의 눈치 보기일 수도 있겠네요. 네,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기말고사 성적표가 우편으로 날아오기 전날 밤에 열리는 아주 신나는 파티 같달까요? 듣기만 해도 좀 아찔하네요. 정말 찰떡 같은 비유입니다. 그렇죠. 청취자 여러분도 이 시점에서 비판적인 사고를 한번 해보셔야 합니다. 만약 이번 고용과 물가 지표가 예측치를 확 벗어나서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끈적하게 강하다는 걸 보여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 연준이 금리를 안 내리겠네요.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식시장이 굳게 믿고 있는 긍정적인 시나리오가 근본부터 훼손되는 겁니다. 금리 상승 압력이 그대로 증시를 덮치겠죠. 반대로 지표가 얌전하게 잘 나오면요? 반대로 안정적으로 나온다면 이 거대한 랠리는 완벽한 정당성을 얻게 될 겁니다. 엄청난 분수령이 되는 거죠. 네, 오늘 딥다이브 내용을 들으신 여러분은 아마 지금 시장을 보는 해상도가 완전히 달라지셨을 겁니다. 단순히 코스피 1400, 글로벌 사상 최고치라는 화려한 헤드라인 뒤에는요. 네. 단 하루 만에 7조 원을 펴낸 외국인, 그리고 철저하게 양극화된 코스닥 하락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만약을 대비해서 금과 비트코인을 동시에 막 10만 3천 달러에 사들이는 시장의 아주 깊은 불안감이 공존하고 있었죠. 네. 모든 데이터가 입체적으로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데이터들을 보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오늘 살펴본 이 모든 데이터는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만약 모두가 철석같이 믿고 있는 AI의 무한한 성장, 그리고 지정학적 평화, 이 두 가지 호재 중 하나라도 삐걱거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 아찔하네요. 지금 10만 3천 달러까지 치솟은 저 금과 비트코인은 과연 여러분의 자산을 지켜줄 방패가 될까요? 아니면 또 다른 거품의 신호탄일까요? 정말 묵직한 질문입니다. 다음 주 물가 지표가 딱 발표될 때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는 이 서술형 질문에 어떤 대답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네, 깊게 고민해 보셔야 할 시점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짚어드린 맥락들이 여러분만의 단단한 통찰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딥다이브에서 시장의 이면을 꿰뚫어보는 또 다른 흥미로운 자료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